반죽형 케이크 종류 중에서 먼저 파운드 케이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기본 배합률은 밀가루, 계란, 설탕 유지가 전부 100%예요. 다 동량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배합이 한국인의 입맛에는 조금 느끼하고 달 수도 있다 해서 조금은 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배합률은 밀가루 100, 계란 100, 설탕 100, 유지 100이라는 거.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제과니까 박력분을 사용하나 이제 과일 파운드처럼 조직감이 강한 제품에는 중력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껍질색과 감미에 영향을 주고 수분 보유제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달걀 같은 경우는 전란, 껍데기를 제외한 흰자와 노른자, 전란은 옐로우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흰자는 화이트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된다는 거. 자, 그리고 유지. 마가린이나 버터 같은 유지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액체 재료의 혼합을 위해서 유화성이 좀 중요하고요. 건포도. 자, 건포도는 생략 가능한데 만약에 건포도를 첨가할 경우에는 전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건포도를 전처리하는 방법에는 건포도의 12% 해당하는 27도씨의 물을 첨가해서 4시간가량 침지시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진 않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알맞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미지근한 물을 건포도가 잠길 만큼 부어서 최소 30분 정도 침지하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건포도의 12% 해당하는 27도씨 물 첨가해서 4시간가량 침지한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포도의 8%에 해당하는 알코올에도 침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뚜껑을 덮어서 알코올이 휘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전처리를 왜 하냐? 식감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냥 딱딱한 건포도가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말랑한 건포도가 들어가면 식감이 부드럽겠죠. 그리고 맛과 풍미를 향상시켜주고요. 반죽 내에서 반죽과 건조가 과일 간의 수분 이동 방지. 자, 이거는 케이크나 빵 반죽에 건포도가 있는 걸 보게 되면요. 건포도와 반죽 사이에 공간이 떠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간이 왜 떠 있냐면 건포도가 건조했을 때 빵이나 케이크의 수분을 건포도가 다 가져오면서 뜨는 현상이에요. 생기는 구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건포도도 전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공정 보도록 할게요. 파운드 케이크는요, 보통 크림법으로 믹싱을 하고요. 크림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에다가 설탕 넣고 믹싱해서 달걀 넣고 계속 거품을 올려주는 걸 크림법이라고 하죠. 팬닝할 때는 틀의 70% 팬닝합니다. 자, 파운드 케이크의 팬닝 비는 하고 시험 문제에 나와요. 70%가 정답. 자, 그리고 이중팬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이유.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파운드 케이크 틀이 이렇게 네모나고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좀 깊습니다. 여기다 반죽을 70%나 가량 팬닝을 해요. 그러면 속까지 익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겉은 타고 속은 덜 익는 걸 막기 위해서 똑같은 팬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속까지 천천히 익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팬을 사용하는 이유는 열을 차단해서 오븐 속에 있는 위의 열을 차단해서 겉엔 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간 헷갈릴 수 있어. 열을 왜 차단하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운드 케이크 이중팬 사용하는 이유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자, 굽고 났을 때 윗면이 터지는 이유. 반죽에 수분이 불충분하다. 즉, 반죽에 수분이 없어서 반죽이 단단합니다. 단단한 반죽이 열을 받으면 억지로 팽창하려 하니 당연히 윗면이 터지겠죠? 자, 그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에도 설탕 입자가 팽창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윗면이 터진다. 그리고 팬닝하고 나서 오븐에 들어가야 하는데 밖에서 장시간 방치했을 경우에도 겉껍질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븐 온도가 높아도 껍질이 빨리 형성되어서 터집니다. 이 굽기 시 윗면이 터지는 이유도 시험에 잘 나오니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굽고 나서 뜨거울 때 노른자를 바르는데 노른자 이제 설탕을 좀 넣어서 노른자 칠을 하는데 옛날에 기능사에서는 노른자 칠까지 해서 제출하는 게 완성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자, 구운 후 뜨거울 때 노른자 칠을 하는 이유. 보존 기간을 개선한다. 윗면에 한 번 더 바름으로써 겉에가 마르는 거를 방지하죠. 광택제 효과.
그리고 색깔, 맛도 개선된다. 좀 달달한 노른자에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달달한 요 네 가지가 노른자치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 자, 파운드 케이크를 구울 때 윗면이 자연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설탕이 녹지 않았을 때, 다 녹지 않고 남아있을 때, 수분이 불충분할 때, 껍질 형성이 너무 빠르면 자연적으로 터지지만 굽기 시작 전에 증기, 물을 분무했을 때는요, 이 수분이 날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터지지가 않습니다.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어요. 자, 레이어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한 층씩 올려서 쌓은 케이크란 뜻으로 미국에서 기본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레이어 케이크는요, 종류가 옐로우, 화이트, 그리고 데블스 푸드, 초콜릿 케이크가 있는데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부터 볼게요. 반죽형 케이크의 대표, 달걀. 달걀을 구하는 공식은 쇼트닝에 곱하기 1.1. 즉 달걀이 지방보다 조금 더 많죠.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한 비율이에요. 자, 우유를 구하는 공식도 설탕양에서 플러스 25 빼기 전란양. 요 공식도 같이 알아놔 주시면 되겠고요.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전란 대신 화이트, 말 그대로 흰자를 사용해서 만든 케이크로 흰자를 구하는 공식은 전란양 곱하기 1.3 또는 쇼트닝 아까는 1.1이었지만 1.43을 해서 흰자 양을 구하면 되겠고 우유는 옐로 레이어 케이크보다 설탕 플러스 35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을 사용해서 산을 사용해서 흰자의 구조를 좀 더 단단하게 한다는 거. 연습 문제 볼게요.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에서 설탕은 130%, 유화 쇼트닝 60%를 사용한 경우 흰자 사용량은 흰자 사용량 구하는 공식 아까 쇼트닝 곱하기 1.43이었죠. 그러면 쇼트닝 60% 곱하기 1.43, 85.8, 85.8이 보기에 없으면 반올림해서 거의 근접한 수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블스 푸드 케이크는 옐로 레이어 케이크에 코코아를 첨가한 형태로 속색이 갈색을 띤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데블스, 악마의 음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달걀을 구하는 공식은 위와 같고요. 우유는 코코아 곱하기 1.5를 넣어서 즉 코코아가 많을수록 수분이 더 필요하니까 우유양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천연 코코아 사용 시 7%의 중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 주는데 코코아는요, 천연 코코아가 있고 더치 코코아가 있어요. 천연은 말 그대로 천연.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칼리화를 한 게 더치입니다. 더치 코코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알칼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중조를 따로 필요가 없지만 천연 코코아 사용했을 경우에는 7%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조는요, 베이킹 파우더에 약 3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조를 쓸 때는 베이킹 파우더를 감소시켜줍니다. 중조가 뭔가요? 하면 안 됩니다. 중조는 베이킹 소다예요. 베이킹 소다. 다른 말로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 베이킹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말이고요. 이 베이킹 파우더는요, 베이킹 소다에다가 산작용제, 전분 등등을 넣어서 만든 거죠. 이 중조만을 사용했을 때 그 쓴맛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든 게 베이킹 파우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조가 더 셀 수밖에 없겠죠.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서 설탕 120%, 유화 쇼트닝 54%, 천연 코코아 20%를 사용했다면 물과 분유 사용량은 물과 분유라고 해서 뭐야? 하지 마세요. 이 물과 분유는 우유를 뜻합니다. 우유, 즉 우유 사용량을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자, 그럼 우유 어떻게 구했어요? 설탕 플러스 30 플러스 코코아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요 공식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대입시키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120.6이 정답이 되는데 120.6이 없어요? 당연하죠. 물과 분유 사용량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고형분과 물을 빼야 됩니다. 즉 우유 속에는 고형분이 12%, 물이 88% 있어요.
반올림에서 고형분은 10으로 계산을 하시고 물은 90으로 계산하시면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고형분 양 0.1, 즉 10%, 0.1을 계산해서 12%가 고형분이 되겠고 분유가 되겠고요. 물 같은 경우는 120, 여기 120에서 물은 반올림에서 90으로 했으니까 90%, 0.9를 계산해서 108%가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는 옐로 레이어 케이크에 초콜릿을 첨가한 제품으로 달걀을 구하는 공식과 우유를 구하는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초콜릿은 초콜릿 속에 코코아가 있고 코코아 버터가 있는데 차지하는 비율은 코코아는 8분의 5, 카카오 버터는 8분의 3 차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화 쇼트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화 쇼트닝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 버터를 쓰잖아요. 카카오 버터는 코코아에 들어있는 천연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사용하게 되면 너무 지방이 많고 딱딱해질 수 있어서 일부를 유화 쇼트닝으로 대체합니다. 그 양을 이제 카카오 버터의 절반 정도로 맞춘다는 뜻이에요. 유화 쇼트닝은 카카오 버터의 2분의 1 사용한다. 연습 문제. 비터 초콜릿 32%중 코코아의 함량은 초콜릿 32% 속에 있는 함량,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코아가 8분의 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수학 문제예요. 32%의 코코아 함량 8분의 5를 곱하면 정답은 4번. 아, 비터 초콜릿 32% 속에 코코아는 8분의 5인 20% 들어있구나.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